독일 주거난 심화 월세 1000유로가 일상화, 지방까지 임대료 폭등. 독일의 임대주택 시장이 전례 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본 임대료만 1000유로가 넘는 소형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NDR 데이터팀 분석에 따르면 독일 전역의 신규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40% 이상 급등하며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대도시는 평균 스퀘어미터당 16유로를 넘어섰으며 독일에서 가장 비싼 도시인 미네는 스퀘어미터당 22유로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50스퀘어미터 아파트의 기본 임대료만 월 1000유로를 넘어 사실상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난이 대도시를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슐레스 비올슈타인의 헤데와 같은 농촌 지역은 10년 만에 임대료가 80%나 치솟았으며 임대료 급등률이 50%를 넘는 중소도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경직은 세대 간 공간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합니다. 센수스 2022에 따르면 미넨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1인당 평균 60스퀘어미터를 사용하지만 현행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가 불가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해 대형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절차 간소화 등 단기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건설비 증가와 공급 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당분간 세입자들의 임대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저소득 중산층 대상 최대 4,000유로 지원 독일 전기차 PHV 신규 보조금 도입. 독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 지원과 전기차 수요 회복을 위해 전기차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V 구매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다시 도입합니다. 체데우 체스와 에스페데로 구성된 흑정 연정은 총 30억 유로 규모의 신규 인센티브 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기후전환기금에서 충당되며 기본 3,000유로가 지급되며 여기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월 순소득 3,000유로 미만 가구는 1,000유로의 보너스를, 자녀 한 명당 500유로 최대 1,000유로가 추가되어 최대 4,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소득 상한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및 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연소득 8만 유로 미만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자녀 한 명당 상한액이 5,000유로씩 증가합니다. 개인 구매자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을 악용한 채 판매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2026년 초 조기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EU 집행위원회 승인과 유럽 내 일정 비율 제조 등 세부 규정 마련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판매 둔화에 직면했던 독일 전기차 시장이 이번 조치를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노드스트림 폭발 사건 핵심 용의자 독일 구속 수감. 2022년 가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든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우크라이나 국적자 세르이 K가 독일 연방대법원 구속판사의 심리를 거쳐 정식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세르이 K는 지난 8월 가족과의 휴가 중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이후 독일 송환을 거부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주 이탈리아 최고법원의 최종 승인으로 독일에 인계됐습니다. 연방검찰은 K에게 공동폭발물 사용 및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반헌법적 사보타주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는 2022년 덴마크 보르놀름 인근 해저에서 노드스트림 1위 파이프라인에 폭발물을 설치한 일당의 핵심 멤버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유일한 피의자입니다. 사건 직후 러시아 독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규정되며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은 배후에 대한 논란만 무성했을 뿐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연방검찰은 공소장을 마련해 함부르크 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변호인단은 재판 개시 자체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K가 군인 신분이며 폭발 관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 이번 구속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방 예산 5,250억 유로 규모로 확정 사상 두 번째 규모. 독일 연방의회가 2026년도 연방 예산안을 체데우, 체스와 에스페데로 구성된 흑적 연정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총 지출은 약 5,245억 유로로 확정되었으며 신규 국가 채무는 약 1,815억 유로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 재정이 운용됩니다. 이는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신규 채무 규모입니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이 역대급 규모의 투자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핵심 예산 5,245억 유로 외에도 연방군 특별기금, 기후전환기금 등 특별기금이 동원되어 총 지출은 6,300억 유로 이상입니다. 예산의 3분의 1은 노동사회 분야에 배정되었으나 대부분은 법정 의무 지출이며 가장 많은 투자는 교통부에 집중되어 일반회계와 인프라 특별기금을 통해 총 350억 유로 이상이 노도로 철도망 확충에 쓰입니다. 국방비 역시 1,080억 유로로 증가하며 냉전 종료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115억 유로로 확대됩니다. AfD와 녹색당 등 야당은 급증하는 부채와 지출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하며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는데 AfD는 독일을 재정적 어릿광대라고 비판했으며 녹색당은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은
경제 전환과 안보 강화를 추진하는 독일 재정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 속 AfD 청년 조직 제너레이션 도이칠란트 출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의 새로운 청년 조직 제너레이션 도이칠란트 GD가 기센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2만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조직 결성에 항의했으며 시위대는 파시즘에 맞선 연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경찰은 최대 5만 명의 시위가 예상되면서 헤센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고 물대포까지 사용하며 봉쇄된 도로를 해제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창립된 GD는 기존 청년 조직 융화 알터나티브가 헌법보호청에 의해 포장된 극우 조직으로 규정되자 AfD가 당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계된 형태로 새롭게 추진한 조직입니다. 창립대회에서는 약 80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브란덴부르크 주 의원이자 확정적 극우주의자로 분류된 장 파스칼 호음 28이 90.4%의 득표율로 초대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는 새 조직이 기존 JA보다 온건해질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하며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차세대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